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이었지만 처음 혼자가 된 나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동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아린 두려움을 가져왔다. 내가 처음 이사온 원룸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지하층에는 창문이 작아서 오후가 되면 금세 어두워지는 그런 방이었다. 이 방을 구한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힘든 시기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입주 첫날 늦은 오후에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은 후 새벽까지 과제에 몰두했다. 그때 문득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기분 탓으로 생각하고 다시 과제에 집중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환기구를 통해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처음에는 기분 탓으로 여겼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이제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호기심과 불안함에 지친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침대 아래였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침대 밑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한 권의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다이어리를 열어본 나는 흠집나고 낡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의 기록으로 보였다.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다음 장에 이르자 그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잠들지 마. 그자가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다이어리를 덮었다. 이 방에서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막상 그자가 무엇인지 몰랐다. 잠을 잘 수 없게 된 나는 결국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에서 이 동네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는 몇 년 전 이 원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이 방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었다. 기사는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여기서 나가 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실종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그저 두려워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그 속삭임의 근원을 찾아내기로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침대 아래의 작은 공간을 탐색했다. 그곳에는 작디 작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복도 끝에 어렴풋이 보이는 길을 발견했다. 얼룩이 가득한 바닥과 벽은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한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의 끝에서 검은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형체를 가진 무엇인가가 아닌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방으로 돌아왔고 황급히 문을 닫았다. 그 후 다시는 그 꿈 같은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며칠 뒤 나는 급히 방을 빼고 학교 근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 방은 몇 달 후 다시 임대가 나갔다고 들었다.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나는 공포영화는 물론 밤늦게 다크한 분위기의 이야기는 멀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씩 그때 그 실루엣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되새긴다. 여기서 나가라. 고 속삭이던 그 음성의 의미를 아직도 그 방에서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 더위가 한풀 꺾인 밤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포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지하실의 비밀이었다. 이야기는 오래된 주택에 사는 한 젊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 주택은 유난히 싼 가격에 나와 있었고 첫눈에 반한 부부는 집을 보자마자 계약을 해버렸다. 주택은 작고 아늑했으며 무엇보다 마당이 딸려 있어 탁 트인 느낌이 좋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집에는 다른 곳과 달리 지하실이 있었다. 지하실 문은 견고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전 주인은 지하실을 열어보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고 지하실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생활하던 부부는 점차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음,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파이프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고 형체 없는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부부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날이 많아졌고 결국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남편은 자물쇠를 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도구를 구비했고 어느 날 밤 그들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지하실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오래된 나무 계단은 삐걱거리며 그들을 아래로 인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장 공간으로 보였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하실의 모습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 이 집과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누가 봐도 고대스러운 복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무늬의 원을 그리며 무언가를 기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돌 제단이었다. 제단에는 낡고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고대 문자로 보이는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지하실을 벗어났고 그 후로도 밤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날카로워지며 그들의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결국 부부는 그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역 도서관과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 집은 19세기 초 한 종교 집단의 본거지였으며 그들은 금지된 의식을 통해 무언가를 소환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그 일을 은폐하려 했었다. 몇몇 용감한 주민들에 의해 집단은 해산되었으나 그 후로도 그곳에서 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급히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는 날 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제단의 바로 그 형상이었다. 거리조차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 형상은 오래된 사진 속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서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 후로 그들은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그저 그날 밤 이후 자취를 감췄을 뿐이다. 그 집은 다시 시장에 나왔고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다. 지하실의 비밀은 아마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꿈속에서는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조금 각색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대학생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한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자리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민수는 희미한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더 명확해지는 소리는 분명히 도서관 어딘가에서 나는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고독하고 일관되게 점점 민수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가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누가 도서관에 들어올까? 민수는 몸을 숙여 책상 아래 숨었다. 숨죽인 채 기다리면서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은 책장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러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책장 사이 틈에서 전등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민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는 다시 이어졌고 이제 민수의 자리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고 만약 그 소리의 주인이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떡할지 몰랐다. 그는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깜박였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꽉 감았다. 전등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짧은 깜박임 속에서 민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신의 자리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림자는 형체가 어딘가 이상했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몇 분간 숨죽인 시간이 흘렀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민수는 불빛이 흔들림 없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한순간 동안 느낌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민수는 결심을 굳히고 책상 아래에서 기어나왔다. 조용한 도서관 안에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늘한 공기와 방금 경험한 공포는 그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했다. 그는 서둘러 책가방을 챙겼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민수는 도서관에서 본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몇몇 친구는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단순한 장난일 거라고 웃어넘겼다. 몇 주 후 민수는 아직 늦은 밤 도서관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다른 학생들도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상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령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떠돈다는 것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어떤 공포설보다 그 그림자를 다시 깨우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길을 느끼곤 했다. 그는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설득했지만 그럴 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그를 노려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무리에 놀란 건지 혹은 알 수 없는 그림자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경험은 민수가 그 이후로도 절대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